월스트리트 주린이 34회 시작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Z세대 최다의 인턴 PD고요. 오늘도 두 분의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한승구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김혜민 기자님. 안녕하세요. 이른 추위와 함께 겨울이 빨리 찾아왔습니다. 세계 각국은 눈앞에 닥친 차디찬 겨울을 더 긴장하며 준비하고 있는데요. 요즘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 에너지 대란 때문입니다. 경제와 정치 전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에너지 이슈,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긴팔이다. 너무 추워가지고. 저번 주까지 반팔이었는데 지난주까지 반팔이셨는데 네. 아니 긴팔 스웨터를 입으셨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날씨가 네. 삼전 주식처럼 떨어질 수가 있죠? 스위치 이렇게 한번 누르면 바뀌는 것처럼 가을이 없어졌어요. 그러게요. 날씨 확 추워. 저도 요즘에 코트 입고 다녀요. 네. 얼죽코세요? 얼죽. 그렇긴 한데 사실 패딩이 별로 안 코트가 좋아하죠. 한겨울에 입기에도 뭐 이렇게 보온성이 따뜻하진 좋지는 않아요. 않죠. 네. 얼죽 코트 나세요? 얼어 죽어도 코트. 오. 앞에 되게- 얼죽만 있으면. 아 그래서 날씨가 너무 추워져서 어떻게 추위 잘 나시는 편? 추위 잘 저는 타세요? 추위를 엄청 타서 겨울이 싫어요. 저도 겨울 싫어요. 추우면 음. 좀 피부가 아프다는 저도 느낌이 그래요. 들어서. 그리고 올해는 더 춥고 네. 더 길게 춥다는 얘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벌써부터. 기자님은 저는 뭐 어떻게- 더운 거보다는 추운 게 낫다. 많은 남자들이 저렇게 얘기하죠. 지난주에는 제가 드라마 촬영을 하느라 네? 드라마에 드라마 나오셨어요? 드라마 촬영. 드라마에 나오셨어요? 진짜요? 뭐 기자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뭐야 단독 공개잖아요 저희. 그러게. 단독 단독 공개. 선 공개. 단독 공개. 아니 뭐 촬영. 드라마 어디에 나오시나요? 원동? 내년에 방송이 예정돼 있는. 네. 요즘엔 사전 제작들을 다 하나 아. 봐요. 네. 내년 2월에 방송되는 네. 왜 오수재인가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왜 오수재인가요? 오수재 씨는 이름이래요. 그러면 배우 주인공은- 서현진 씨가 오! 오수재 씨 역할로 재밌겠다. 나온다고 SBS 합니다. 드라마인가요? 네, 스튜디오 S에서 제작을 해서 어허. SBS에 방송이 된다고 어떤 합니다. 역할 하셨어요? 기자 역할로 하신 거 아니에요? 네, 기자 역할을 어떻게 했죠. 뭐 나와서 뭐 이렇게 왓바잡고 그 중계? 저희 오후에 하는 그 주영진 앵커가 진행하는 네. 브리핑이라는 뉴스 프로그램이 브리핑. 있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 비슷한 세트에서 와 대박. 앵커와 저와 신정은 기자 셋이서 뭐 드라마 대사를 읊조리는 그런 씬이었습니다. 와 정말 SBS에 많은 기자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떻게 두 이렇게 분이- 선정이 되셨네요. 일단 뭐 주영진 앵커야 워낙에 하루에 매일매일 1시간씩 라이브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 코너 진행자로서 이제 그렇죠. 역할이 되셨고 선배는 어떻게? 저는 그 경제 이슈를 캐스팅. 설명해 줄 만한 40대 남성 기자가 필요하다라는 딱이네요. 제작진의 디테일한 요청을 딱이네요. 받고 와 아, 진짜 대박. 선배 그 대본이 예, 실제 기자들의 원고와 거의 비슷했나요? 아니면 좀 달라서 튀었나요? 제가 많이 고쳐 읽었어요. 아. 예, 거기 이제 그렇구나. 뭐 큰 흐름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건드릴 수 없지만 네. 거기 나오는 표현이라든가 뭐 이제 음. 이런 문맥이나 이런 게 기자들이 잘 쓰지 않는 말들,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제 맘대로 읽었습니다. 오, 제가 잘하셨네요. 뭐- 오케이 바로 났나요? 뭐 근데 진짜 이게 재밌다. 녹화라고는 그러니까요. 하지만 사실 왜 오수재인가? 그냥 그 주영진 앵커랑 옆에 앉아서 그냥 그 얘기하고 뭐 그러니까 아. 그냥 방송 금방. 출연하는 느낌이어서 드라마 그렇구나. 출연은 근데 처음이실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예전에는 저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도 동기 드라마 PD한테 기자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는 저희 사회부장인지 뭐 보도국장인지께서 기자가 무슨 그런 거를 하냐면서 허락을 안 해주셔서 진짜요? 못 나갔죠. 근데 뭐 그 사이에 세상이 많이 바뀌어서 그런 거 있으면 그냥 뭐 해라 그러니까. 뭐 어떠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손승욱 부장과 박신호 많은 국장께서 분들의 질투의 눈빛을 받으면서 그러니까요. 출연하신 거 아닌가요? 서현진 씨도 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분들은 전혀 없이 기자 셋이 모여서 스튜디오에서 그냥 하는 그냥 뭐 만담. 뉴스 한 번 출연한 느낌? 그렇구나. 근데 전혀 실감하지 못하고 근데 이런 얘기 뭐 해도 네. 될지 모르겠는데 기자님 사실 연극부 출신이세요. 아, 저도 제가 그 얘기를 한 적이 깜빡하고 있었네요. 있었던가요? 선생님 저한테 3번 하셨어요. 어디 여기 방송에서 아니 따로 따로 사석에서. 네. 와. 그쵸. 그랬군요. 아하.
그래서 연기가 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기자님 뭐 연기 저 실력. 연기를 한 게 전공을 아니고 살리셨네요. 그냥 네. 정말 기자 원고 방송 원고 출연하는 것처럼 해서 궁금합니다. 내년까지 기다려. 꼭 왜 그 오수재인가? 드라마가 네, 안 그런 엎어지길. 드라마라고 합니다. 네. 제가 제작 발표에도 꼭 다 챙겨볼게요. 다른 내용은 제가는 뭐 잘 모르고요. 제작 발표에 저 오시나요? 나오는 제작 발표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왜 연예인들 오면 쌀가마랑 이런 거 현수하잖아요. 제가 하나 보내드릴게요. 커피차 이런 거. 네, 아무튼 이제 커피차. 커피차. 와. 배우로서도 이제 첫 발을 내디뎠기 때문에 우와. 와 너무 재밌네요. 근데 저희가 뭐 직업이 그 방송 뉴스에 많이 나오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게 네. 또 이게 뉴스가 아닌 다른 데에 나가는 거는 또 재밌는 경험이긴 색다르죠. 하죠. 네, 드라마도 그럴 것 그렇고 그 김혜민 기자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뭐 브리핑이나 어디 뭐 누구 나갈 때 옆에 붙어서 질문하거나 네. 이럴 때 사진을 찍혀서 그게 이제 지면에 나가면은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맞아, 저도요. 오. 남의 신문사, 남의 방송사에 나가는 게 더 재밌어요. 그래요? 네. 그 신문 기자들은 또 반대로 어떤 뭐 브리핑에 본인이 네. 뭐 질문을 한다거나 네. 뭐나 이런 게 이제 생중계되거나 뭐 이런 거를 또 굉장히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렇죠. 여러분 왜 오수재인가 내년에 내년에 네, 꼭 방영하는 거 봐주세요. 꼭 봐주세요. 네 이번 주에도 댓글이 달렸습니다. 네. 2개나 달렸는데요. 네. 읽어볼게요. 아르코 이리스님이 달아주셨습니다. 네. 이거 스페인어예요. 오, 무슨 뜻이에요? 무지개라는 뜻입니다. 오호. 또 어떻게 이 아나요? 스페인어를 제2외국어로 전공하신 우리 스페인어 최다희. 제외국어 있어요. 오호. 바르셀로나 가봤나요? 바르셀로나 아예 못 가봤죠. 꼭 가보세요. 제2외국어 할명 기자님 뭐 하셨어요? 저 중국어 해서 니치 팔로마 이거 하나 기억해요. 중국어, 저는 일본어, 일본어로 저 했어요. 스페인. 이게 근데 계속 오래 썼던 건 막 기억에 남지 않아요? 그쵸? 니치 팔로마. 에스타 프레파라도 엘 데사이우노 뭐 와, 이런 거. 똑똑하네. 저는 기억이 안 나. 아침밥 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생존 스페인어 이런 건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이 아르코 이리스라는 분이 달아주셨습니다. ISTP 국룰 영혼 네. 없다는 소리 자주 들음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영어. 영어. 근데 진짜 영어 없어 보이세요. 평소에. 아니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안 그런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뭐 이제 단톡방에서 뭐 내가 이렇게 한 마디씩 하는 답변들 뭐 네. 그런 게 이제 영혼 없어 보인다는 뭐 그런 거죠. 아, 그게 아닌가요? 아니면 일상에서도 평소에 그냥 바이브가 약간 영혼 없는 바이브 아니세요? 맞아요. 그래서 한승우 선배는 원래 저런 사람이라서 영혼이 나한테만 없는 건 아니구나. 그게 상처를 주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뭐 이런 소리 자주 들으시나요? 아니면 저희만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혼이 없다. 네. 자주 들으시고. 그 무미건조하다라는 얘기를 언니가 뭐라고 생각하실지 궁금해요. 와이프분이. 말이 없냐? 왜 네, 말이 없냐? 맞네. 그거 뭐 대답을 좀 해라. 혹은 뭐 말이 끝난 거냐? 이제 이런. 그것도 있었는데 말이 끝난 거예요. 이 팁 그것도 있었어요. 이거 이 팁이라고 줄여 있거든요. 네. 이 팁 특징 중에 네. 이 팁이 자주 듣는 말 중에 그것도 있었어요. 혹시 화났냐? 굉장히 부인이세요? 이거 큰일난 소리. 이거 MBTI자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MBTI 사이언스입니다. 신기하네요. 네. 뭐 하지만 네. 영혼이 없으시지 않으시죠 우리 기자님. 아,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또 네. 드라마에도 나가시고 맞아. 너무 자랑스럽네요. 그 요즘에 와이프분께 꼭 이 엔터뷰가 뜬다는데요. 기획사에. 왜 원래 이렇게 네. ISTP가 나가면 끝이 없나요? ISP가 뭐라고요? 나가면 끝이 없다고. 그렇죠. 기획사 차리신다고. 그니까요. ISTP 진짜 뭘 할지 모르는 그 MBTI별 주정 이런 게 또 있었어요. 주정이. 근데 술주정. ISTP가 진짜 뭘 할지 모름이었어요. 미치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자님. 네. 술주정 같은 거 얘기하신 거죠? 다음 파란 나라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공매도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다. 누굴 위한 공매도인가? 외국 자본의 국민들은 피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맘대로 넘어가요. 바꿔 그러니까 왜 혼자 순화를 시켜서. 수화에서 근데 뭐 여기 이렇게 원래대로 읽자면 검열한 게 걸렸네요. 피똥을 싼다 이렇게. 되게 그럴듯하게 바꿨다. 그래도 제가 순간 잘못 봤나?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이분은 뭐 네. 공매도 그쵸. 고생하시는 분들 공매도 많으시죠. 기사 쓰면 이런 댓글 많이 달립니다. 그렇죠. 한참 네. 뭐 주식시장이 안 좋았다가 뭐 이 며칠은 또 다시 좀 올라오고 있긴 네. 한데 하락장에서 공매도를 원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러게요.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저희들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네. 다 같이 이겨내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셰프 코너입니다. 세대 차이 뿌셔뿌셔인데요. 오늘도 퀴즈는 아니고 네. 지난주에 MBTI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MBTI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이게 MBTI는 외국에서 사실 만들어진 어떤 심리 유형 검사잖아요. 네. 근데 한국식 MBTI를 우리 또 네티즌들이 만들었어요. 네. 저희 나라는 참 입맛 갈등이 좀 첨예한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네. 우리 지금 또 저 이렇게 하면 진짜 멘탈이 터져. 이거 절대 편집하지 마세요. 그대로 내보내주세요. 우리나라는 입맛 갈등이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뭔 네. 갈등이? 입맛 갈등. 입맛. 입맛이 서로 입맛. 다르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쵸. 이제 뭐 MZ 세대들, 뭐 2030 이렇게 만나면 이 입맛 갈등 갖고 첨예한 논쟁을 또 오, 벌이기도 네. 합니다. 제가 네.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한국식 MBTI입니다. 팥붕 슈붕, 민초 반민초, 부먹 찍먹, 물복 딱복. 뭔지 아, 아세요? 뭔지 아시겠어요? 부먹 찍먹은 알겠고요. 민초도 알겠고. 팥붕 슈붕. 팥 붕어빵이냐 슈크림 붕어빵이냐. 네. 그리고 물복 딱복 이거 아실까요? 물복과 딱복. 딱복. 떡볶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무슨 국물. 물렁한 복숭아, 딱딱한 복숭아. 아하. 이게 물복 딱복. 뭐 좋아하세요? 저는 물복. 저도 물복인데. 저도. 물복 통일인가요? 네. 그럼 다음 거 한번 가볼게요. 부먹 찍먹. 하나, 둘, 셋. 찍먹. 오! 와. 저희 다 맞았어요. 네. 민초 반민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반민초. 오. 기자님 민초? 네. 전 반민초. 반민초세요? 네. 치약 냄새 때문에 싫어요. 와, 근데 이게 정말 가장 극명하게 나뉘더라고요. 이 민초가. 다음 팥붕 슈붕 갈게요. 하나, 둘, 셋. 팥붕. 기자님 혼자 슈붕을 외치셨네요. 저는 팥 안 좋아. 그러세요? 신기하네. 팥이 애기 얼마나 입맛. 맛있는데요. 그러니까. 저 완전 할머니 입맛이라. 저도요. 팥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약간 부드럽게 간 팥이면 좋을 수도 있겠네요. 막 알갱이 씹히는 팥 말고. 그렇구나. 애기군. 그래서 이렇게 또 친구들끼리 그래서 뭐 같이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네.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 때 이런 논쟁이 막 어. 심화되죠. 여러 개 담는 경우가 있잖아요, 맛을. 그치. 아, 그렇지. 나는 민초 민초를 싫어. 담으면 다른 맛에서도 치약 맛이 난다 그치. 이러면서 막 빼자는 어. 친구가 있는 반면 너무 좋아서 넣고 싶은 친구가 있고 그렇겠네요. 이렇습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서 물복 딱복. 물복닭복. 그래서 이 본인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또 결집하는 게 굉장히 세요. 재밌네요. 물복닭복 오늘 알아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물렁한 물복이었어요? 복숭아가. 물복파. 물복파. 근데 저는 딱딱한 복숭아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아, 있기는. 있어요. 근데 막 네. 네티즌들 사이에서 너무 웃긴 게 댓글에 막 딱볶음 그게 뭐 복숭아냐? 뭐 소고기 묵국이나 끓여 먹어라. 이런 댓글들이. 소고기 묵국은 왜 뜬금없이 그러니까 그만큼 딱딱하다 뭐, 무처럼.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물렁한 게 더 달지 않나요? 저도 보통? 그래서 좋아요. 과즙도 더 많고.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배워 가셨습니다. 네. 물복닭복을. 네. 네, 이제 본격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전 회차에서 이제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른 어떤 수요 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을 때 네. 이런 에너지 대란 얘기 잠깐 짚었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뭐 기후 위기부터 기후 네. 변화부터 또 막 지정학적 위치에 위치. 따른 어떤 정치적 분쟁까지 네. 정말 다뤄볼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이상기후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이상기후 많이 체감하시나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거, 그다음에 그쵸? 봄이랑 가을 짧아진 네, 거, 봄가을 짧아진 거. 여름 겨울이 너무 춥거나 더 심해진 거, 네. 그쵸. 그거를 체감해요. 2018년에 역대급 폭염이 있었죠. 아, 그리고 그쵸. 맞아요. 40도를 찍었던. 저 그때 회사에서만 있었던 것 같아요. 회사가 제일 시원해. 회사가 진짜 더웠어요. 저도 기억하기로. 음. 그리고 2019년에 우리나라를 지나간 태풍이 막 14개 이렇게나 됐었고 그쵸. 2020년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왔었고 그쵸? 네. 기록적인 폭우가 음. 있었던 연도였고 네. 올해는 또 이렇게 갑자기 음. 추워지면서
저는 되게- 그리고 그럴 때 좀 실감해요. 비가 예전에는 네. 막 그 소나기처럼 왔는데 이제는 네. 스콜처럼 맞아요. 와서 맞아요. 이게 깜짝 오고. 아열대 지방 아닌가. 라는 뭐 생각이. 상당히 지금 근접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 관측되는 그래요? 기온이나 이런 게 뭐 과일도 아열대 재배되는 지방. 것들 네. 보면 네, 바나나는 바나나가 물론이고. 이제 뭐 그냥 막 네, 우리나라에서도 멜론도 이제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재배가 안 됐었나 보다. 그랬던 걸로 알고 그리고 있어요. 뭐 이제 동해에서 명태가 이제 잘 안 잡히게 된다라든지 아. 이런 것들. 그렇구나. 그게 원래 한류성 어종인데 네. 바닷물이 따뜻해져서 더 위로 올라가 버려. 칠레 사막에서는 눈이 내리고 아, 그래요. 정말 이상 기후가 네. 눈앞에 닥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얘기가 계속 나오나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에너지 가격이 오른 건 진짜 많죠. 네. 원유 가격도 오르고 음. 뭐 여러 가지 에너지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는데 뭐가 시작일까를 이렇게 짚어가 보니까 네. 천연가스가 전 시작인 것 같던데 맞나요? 천연가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 그쵸. 예, 그리고 천연가스의 수요가 또 굉장히 늘어나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석탄의 대체 에너지원으로 굉장히 주목받았었잖아요. 네. 천연가스가. 근데 이 수요가 폭발한 데에는 유럽의 기후와 또 관련이 있다고 들었는데. 유럽의 네. 기후 이게 뭐 기후뿐만 아니라 이제 뭐 그 유럽의 뭐 에너지 정책과 여러 네. 가지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네. 연관이 있죠. 그 유럽에 뭐 바람이 안 불었다고. 바람이 안 불었다고 해요. 네. 그 뭐 음. 영국하고 이런 데서 네.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이제 생각보다 그 친환경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량이 굉장히 적어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석탄을 때울 수는 없고 네. 왜냐면 석탄이 그 이제 그 이산화탄소이 네. 이게 가장 많이 배출이 되고 그래서 석탄보다는 그러면은 그거보다 배출량이 한 절반 정도 적은 천연가스를 갖다가 태워보자라고 이제 네. 몰리면서 천연가스 수요가 급증을 했다. 음. 뭐 이게까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는 뭐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네. 유혜미 기자 좀 더 자세히 한번 말씀해 아, 주시죠. 네. 이게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뭐 한 가지 원인만으로는 설명이 좀 어렵고 네. 날씨 문제도 있고요. 아까 말한 탄소 중립. 이제는 앞으로 탄소를 줄여가자. 이러면서 석탄을 연료로 안 쓰고 천연가스를 대체제로 많이 썼는데요. 유럽이 네, 특히. 그래서 이 수요의 50%를 대부분 러시아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러시아에서 잘 공급만 해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네. 이 오펙처럼 러시아도 가스를 갖고 이제 장난질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서유럽의 이제 에너지 의존도가 러시아가 높은 걸 알고선 이걸 정치적 무기로 좀 활용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스트 스트림 2 가스관 개설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러시아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대요. 그 승인은 누구한테 받나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우회하지 않고 러시아와 독일을 직접 연결하는 이 가스관 개설이거든요. 네. 이 자기네들은 이걸 설치를 하고 싶다. 뭐 독일의 네. 뭐 승인도 있어야 되고 유럽의 승인도 있어야 될 텐데, 예. 이거를 안 해주니까 지금 천연가스 공급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외신 보도를 보면 러시아가 가스관 이 완공을 앞두고 일부러 천연가스 네. 공급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런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요 유럽에서는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천연가스가 비싸지면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원유를 쓰거든요. 원유가까지 비싸집니다. 네, 이러면서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기름값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예, 그래서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유럽 대륙과 영국에서 이 난방용 가스 가격이 1년 전보다 최소 5배 이상 폭등했대요. 5배. 근데 이걸 우리나라에서 난방용 가스를 5배 이상 내라고 하면 네. 폭동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죠? 5배면 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원래 막 10만 원씩 냈다가 갑자기 올해 겨울에는 50만 원씩 내세요. 이러면 네, 그러면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신재생 네. 에너지로 발전을 한다는 게 되게 어렵죠. 음. 유럽의 기후와 관련이 있다라고 아까 이제 최대 네. PD도 얘기를 했지만 바람이 뭐 항상 많이 부는 건 아니니까요. 대부분 풍력 발전인가 봐요. 유럽에서는 환경이. 그 풍력 발전을 하기 되게 좋은 조건의 나라들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바람이 한쪽 방향으로만 이제 계속 잘 아. 불어준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인데, 근데 이게 지금 이게 바로 어제 블룸버그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은 네. 따끈따끈하네. 또 역대급 강한 바람이 분다. 영국과 독일에. 네. 그래서 언제요? 이번 주 예보가 예, 그래서 지금 이미 전기요금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와,
이 신재생 에너지는 물론 친환경적이지만 상당히 이렇게 예측하기는 쉽지 그러네요. 않아요. 그리고 종잡을 거기에 수 따라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건 염두에 두고 항상 이제 발전 정책은 가져가야 될 것 같고 네. 아까 그 러시아와 독일의 이 노르트 스트림 2는 네. 이게 이제 연말에는 아마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도 노르트 스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크라이나를 경유를 해서 네. 들어오게 되는 건데 네. 중간에 우크라이나가 껴 있으니까 네. 독일이 러시아하고 직접 연결을 하고 싶어 했던 거죠. 네. 그래서 독일은 되게 찬성했죠. 네. 당연히 러시아도 찬성합니다. 근데 미국은 반대했죠. 미국은 자기네 천연가스를 갖다 팔아야 되는데 네. 독일이 러시아랑 직접 저렇게 거래를 하면 음. 자기네들 가스를 팔아먹을 그 여지가 줄어든다고 본 그렇죠. 거죠. 그래서 미국은 반대하고 이 가스관 건설하는 기업들 제재까지 하고 그랬었어요. 네. 독일은 굉장히 반발을 하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완공을 앞둔 시점이 되니까 기존에 공급하던 노르트 스트림에서의 가스량을 줄여버리면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의 국가들까지도 네. 야 저거 빨리 승인을 해줘라라는 압력을 넣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이제 러시아가 기존에 공급하던 유럽의 가스량을 변화를 주기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얘기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뭐 천연가스가 지금은 앞으로 이 탄소를 네. 점점 줄여나가기로 이제 세계 각국이 합의를 해 있는 상황에서 석탄, 석유를 넘어서서 약간 이제 중간적인 성격의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당분간은 이 천연가스가 상당히 좀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거래가 되지 않을까. 네. 더구나 이렇게 이제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또 이제 겨울이 겨울이 그렇죠. 다가온다니까 또 윈터 이즈 커밍이 생각났어요. 또 기분이 나쁜데. 왓챠는 끊으셨어요? 아니 그거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삼성전자 생각이 나서 내가 기분이 여전히 안 좋은데 네. 겨울이 어쨌든 오고 있는데 난방 수요는 또 생길 거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당연히 각국이 이제 사놓으려고 합니다. 에너지를. 그러면은 이제 가격은 더 올라가는 추세로 있는 그렇겠네요. 거죠. 예. 좀 우리나라 어떡하나요? 지금 우리나라는 나오고 뭐 기름도 한 러시아에서 방울 안 우리나라는 나오는데. 이 동남아 쪽에서 이제 많이 수입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천연가스가 동남아 쪽에서 생산되는 게 훨씬 비싸던데요? 왜 그런 거예요? 그건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동남아가 소량이지 않을까요? 아, 추측이라. 그쵸. 네, 그렇죠. 잘라서. 아무래도 네. 네. 근데 이 러시아의 어떤 굉장히 폐쇄적인 태도 있잖아요. 네. 이제 본인들이 많은 결정권을 쥐고 있으니까 네. 자국 어떤 중심주의적으로 나오고 이기주의, 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근데 러시아? 푸틴이라면 그럴 사람이라고 보여요. 근데 이거는 약간 사실 뭐 ISTP가 그런 거죠. 그러게요. 푸틴이라면. 굉장히 아닌가? 푸틴이랑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푸틴. 네. 푸틴 진짜 늦잖아요. 그리고 지각을 그렇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ISTP 특 게으른 천재. 푸틴이 아마 MBTI가 이거일 것이다. 네. 그래서 저번에 트럼프가 네. 푸틴이 늦을 걸 예상하고 자기는 더 늦게 나왔잖아요. 진짜 웃기고. 뭐 네. 에너지를 가지고서 뭐 이렇게 무기화하고 정치화하는 것은 뭐 늘 그렇죠. 수십 년 오펙도 전부터 하니까. 그럼요 네.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네, 산유국들도 하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부러운 거죠. 뭐 그쵸. 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부럽죠. 죄송해요, 자꾸 웃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근데 네.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신재생 에너지 하면 유럽이라는 어떤 공식화된 네. 교과서적인 학습을 저는 저도요. 해왔거든요. 네. 제가 수능 때 세계지리를 선택을 했었는데 음. 그때도 엄청 배워요. 이 유럽이 어떻게 신재생 에너지를 키워나가고 있는지 막 이런 걸 배우는 단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곳저곳에서 저 유럽의 에너지 정책이 사실 실패했다. 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까 굉장히 앞장서고 선도하고 있던 국가가 왜 저런 네. 지적을 받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아마 보세요? 이런 기후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금 지정학적인 요건 뭐 이런 거를 다 고려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 아닐까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유럽 국민들한테 네. 우리 신재생 에너지 써야 됩니다라고 뭐 도의적으로는 말할 수 있겠지만 갑자기 요금이 5배 오르면 국민들도 반대할 것 같거든요.
그럼 그 정권도 집권하고 있는 정권에도 타격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겠죠. 네. 근데 이게 국제적으로 합의가 돼 있는 사안인데다가 네. 네. 심지어 그거를 이행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제재가 들어가는 수준의 논의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깜빵에 보낸다 뭐 이런 건 아니겠지만 뭐 탄소세, 탄소 국경세 뭐 이런 얘기들 요즘에 많이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그 기준을 맞추지 않으면은 이제 세금의 형태로 이걸 부담을 지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맞아요. 물론 이게 이제 그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얘기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중국이 그동안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았는데 음. 그걸 줄이거나 하지 단기간에 줄이기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안 했었죠. 그래서 그 중국 경제와 기업에 대한 견제 장치로 이런 강력한 환경 규제가 선진국들 사이에서 있었다라는 얘기도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네. 이게 지금 그 합의가 돼 있는 사안이고 여기에 반대했던 트럼프가 이미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미국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하게 네. 될 것 같거든요. 이번 달 말 그리고 다음 달 이제 유엔 기후 총회가 열리게 되는데 네. 거기서 이제 이 부담을 개도국가 선진국들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고 이게 그래서 그 유럽이 탄소 제로를 목표로 이 로드맵을 가지고 가는 게 상당히 이게 그 오래돼 있는 데다가 그 여러 국가들이 얽힌 채로 지금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서 네. 이게 큰 틀을 바꾸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 탄소 제로라는 그 2050년은 이제 완전 탄소 제로인 맞아요. 거죠. 예. 우리나라도 그건 지켜야 되잖아요. 예, 그 그죠? 우리나라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가야 돼요. 이게 뭐 이따가 조금 우리 네, 정부에 대한 얘기도 하게 되겠지만은 네. 이게 지금 물론 그 반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들이 있지만 이게 안 하면은 안 했을 때 이 국제사회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이 더 네. 커질 수 있다. 만약에 기업이 힘들다 그래서 못 줄였는데 그러면은 니네 탄소세 우리 이만큼 물릴 거야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도 사실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럼 예. 그래서 원전 얘기가 나오는데 원전은 탄소가 그럼 제로인가요? 저는 그것도 원전은 자를까요? 탄소 안 나오지 않을까요? 그죠? 나도 잘 모르겠네. 궁금하네. 자를까요? 이 기존에 논의되고 있는 네. 그 신재생 그러니까 이 기후 변화 탄소 제로라는 목표하고 원전은 약간 좀 결이 다른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것도 사실 또 정권 초기에 네. 탈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이미 가동이 돼서 이제 네. 결정이 된 사안이란 말이죠. 이거를 이게 어떤 이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휙휙 나왔다기보다는 최소한 이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는 형식적인 요건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뒤집으려면은 그냥 정부가 마음대로 또 못 뒤집습니다. 그러면 만약 이거를. 정권이 바뀐다면 가능할까요? 그 탈원전이라는 큰 틀 이게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네. 이제 다시 원자력 발전을 최소한 뭐 한다거나 늘려야 된다라거나 네. 뭐 그런 기조로 식의 가야겠죠. 그런 네. 식의 방향 전환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늘리지 않겠다. 네.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더 늘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줄여가는 그렇죠. 쪽으로 하되 네. 대신에 이제 뭐 수출은 하겠다. 또 뭐 이래가지고 원전에 예, 대해서요? 약간 뭐 좀 모순적으로 보이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았는데 다시 원전을 또 늘리는 쪽으로 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상당히 좀 모순적이긴 하죠. 그러니까요. 힘들 거예요. 근데 그게 이게 모순적인 이런 상황이 이탈리아에서 전 좀 보이던데 왜냐면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탈원전 기조를 유지해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다시 지금 원전을 네. 어떤 그런 저탄소 중심의 정책의 일환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네.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게 원전이 진짜 필요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프랑스도 지금 마찬가지인데요. 그쵸. 프랑스가 2011년에 이 일본 후쿠시마 네. 폭발 사고를 보고 원전 비중을 줄이겠다라고 그쵸. 했었대요. 그래서 이제 75%였던 걸 50%까지 2035년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근데 최근에 이거를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프랑스는 지금도 전기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제 프랑스가 원전 네. 산업에 가장
그 규모가 컸던 나라고요. 네. 그래서 유럽 독일이라든가 이런 데가 이제 탈원전을 하고 신재생으로 간다고 할 때도 뭐 그때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찬성하는 분들의 주장은 또 그거였죠. 야, 우리나라 이제 환경론자들이 야, 독일은 저렇게 하는데 봐봐라고 얘기를 하면 야, 유럽은 저기 독일은 친환경 신재생 하다가 안 되면은 프랑스에서 바로 전기 끌어와다 쓰면 되니까. 근데 저기는 다 원전으로 하는 거다 어차피. 이런 논리도 있곤 했는데 그 프랑스가 실제로 원전을 이제 조금 줄여가려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소형 원자로 얘기를 다시 하게 되면서 네. 기조가 바뀐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나온 날 우리나라의 원자로 한 두산중공업 뭐 이런 회사 주가들 많이 올랐나요?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그 사실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그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갖고 있는데도 원전 기술은 불구하고 상당히 좀 높은 네. 수준이었죠. 지금 네. 몇 년 동안 사실 근데 이제 탈원전 기조가 있으면서 요즘도 계속 그 격차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는 잘 대신에 모르겠네요. 해외 많이 짓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안 짓고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원전 수출을 하면 좋은 게 그 당장 짓는 것도 물론 비싸죠. 근데 이 유지 관리에 대한 것도 계속 들어가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네. 그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경제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구나. 그 제가 그 아부다비 갔을 때 원전 아부다비 언제 가셨어요? 한 2, 3년 됐습니다. 아, 그때 네. 비디오 먹어 때문에 갔는데 우와. 근데 그때 이제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소가 아부다비에 있고 그게 한국에서 지은 거다라고 해가지고 아 그럼 온 김에 거기도 취재를 하겠다라고 했더니 그때 이제 한전이랑 한수원 쪽에서 아 기사님 그 취재하는 게 오히려 저희에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오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부다비 가보셨을 때는 어떠셨어요? 와 아부다비요. 네, 거기 원전 있고 이랬죠. 거기는 이제 원전과 태양열로 친환경 에너지를 많이 전환하려고 그래서 거기 이제 갔던 이유가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인데 우리는 앞으로 석유를 안 쓰겠다. 목표를 정해가지고 그걸 취재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네. 진짜 앞으로 석유는 수출만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신기했어요. 맞아요. 그게 네. 오히려 이제 뭔가 큰 전환점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에너지 기업들, 뭐 아람코, 사우디 세계 최고 석유 네. 최대 기업, 국영기업 아람코 같은 데를 비롯해서 어쨌든 친환경 에너지로 간다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기존의 에너지 사업자들이 그 사업에 관심을 갖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뭐 삼성전자, 현대차가 갑자기 우리 친환경 발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존에 있던 석유 회사들이 뛰어들게 되죠. 전기차를 만든다고 할 때 갑자기 무슨 뭐 삼성전자가 우리 전기차 만들 거예요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현대차가 전기차를 만들지. 네. 그 에너지 기업들이 그런 쪽으로 이제 되게 많이 바꾸려고 하고 있죠. 이게 그 화석연료라는 게 석탄 석유가 네. 사실 이게 거의 무한하게 매장이 돼 있다고 봐야 된대요. 생각해 석탄 보면 석유. 우리가 석유가요? 석유 같은 걸 보면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을 해보면 네. 그때는 이제 막 오일 쇼크를 겪고 네. 그 석유 가격에 따라서 국가 경제가 막 파탄이 날 지경이 되고 뭐 이러면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많았고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석유 저거 50년 쓰면은 고갈돼요. 100년 쓰면 고갈돼요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저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많이 배웠던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계속 늘어납니다. 네. 그게 어떻게 채굴 늘어나요? 기술이 좋아져서 그래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업성이 없어서 버리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계속 더 캐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셰일가스, 셰일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주 부드러운 암석에 안에 보면은 공기방울처럼 막 작은 방울 안에 그 안에 가스랑 기름들이 가득 차 있는 거거든요. 네. 옛날에는 이거를 뽑아서 쓸 기술이 없었어요. 그랬죠.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물을 집어넣어서 팍 깨뜨려서 거기서 나오는 가스를 순간적으로 포집을 해서 그거를 정제를 해서 에너지를 쓰게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전혀 쓸 수 없었던 것들이 새로운 화석 연료가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계속 쓸 수 있는 사용 연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언제 고갈이 될지는 몰라요. 지금도 이게 어떤 식으로 될지는. 근데 되게 충격적이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30년에 지구 온도가 뭐 1.5도가 올라가고 그 이후에 뭐 3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렇죠. 이제 이게 크게 봐서는 지구에 이게 뭐 사이클이 있다면서요. 이게 뭐 지구 온도가 더워지고 낮아졌다 뭐 하긴 하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그 우리가 그 문명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 데서 갑자기 이게 3도 5도씩 변했을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혼자 이제 어긋나서는 못하니까 이게 지금 뭐 크게 방향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 네. 뭐 어쩔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수소 경제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렇죠. 네. 현대가 많이 하죠. 네, 취재도 많이 나갔는데 최근에는 저는 근데 이게 수소 뭐 부심이 진짜 대단해요. 현대. 얼마 전에 수소 무슨 뭐 기업들이 모여서 뭐 네. 출범하고 뭐 맞아요. 그런 일이 그 있었죠. 1년에 한 번씩 항상 무슨 행사도 하고 근데 아직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죠. 네, 아직까진 저도 그래요. 수소차 쓰는 사람들도 별로 수차를 제가 타봤는데 네. 언제 타보셨어요? 그 넥소가 나왔을 어, 때 네. 예, 네. 그때 타봤는데 그 당시에 현대차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첨단 장비는 다 때려박았다. 넥소예요? 넥소에다가. 아. 예. 그러니까 비단 이 네. 구동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온갖 첨단 편의 시설과 뭐 이런 거를 다 네. 때려박아서 차는 좋더라. 오. 차가 좋고 네. 그리고 제 차주의 만족도도 굉장히 높았는데 그분은 특히나 더 만족도가 높았을 거예요. 뭐 일단 국가에서 보조금을 많이 받은 데다가 아, 그렇죠. 예 전시차라서 또 굉장히 더 싸게. 싸게 사셨더라고. 그래서 충전소가 근처에 있대요. 충전이 가장 어렵다고 하던데. 그분은 마포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네. 그때는 충전소가 양재에 있었어요. 근데 양재까지? 그 너무 불편한데. 충전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꽤 길었고 아. 그다음에 그분은 그래서 또 마침 이제 정기적으로 그쪽 동네에 가실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끔씩 가서 이제 충전하고 뭐 아주 만족하면서 타셨는데 아. 뭐 아반떼 가격으로 넥소를 탔으니까 그렇죠. 그분은 더더욱 만족도가 높은 넥소가 큰, 상황이었고 이게 높은 SUV에다가 좀 큰 차량이죠. SUV가 우리 어제 회사 주차장에도 한 대가 돼 있던데 그래요?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타봤을 때는 사이즈가 크다고 느꼈는데 어제 보니까 이제 뭐 요즘에 차들이 워낙에 크게 나와서 맞아요.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뭐 덩치가 큰 느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그냥 그 충전소가 아직 뭐 많지 않다. 이게 충전소는 그냥 유일한 그거는- 단점일까요? 그거는 정말 단점이. 그거 빼고는 전기차랑 똑같아요. 아, 수소, 그래요? 충전소가 먼 거 빼고 왜냐하면 수소를 전기로 바꿔서 그 전기로 구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수소 전기차죠. 수소를 네. 수소를 직접 태워서 연료로 쓰는 게 아니고 그거 수소를 태우면 터집니다. 터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정확히는 이게 수소 연료 전지차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수소를 전기 분해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예, 거기 나오는 전기를 가지고 돌리는 거라서 이건 전기차다. 예. 딴 얘기긴 하지만 요즘 테슬라 타시는 분들이 네. 겨울철이 되니까 이 테슬라의 치명적인 단점이 발견됐다. 뭔지 아세요? 이게 보통 차는 그러니까 겨울에 눈이나 이런 게 얼면 시동 걸면 따뜻해져서 네. 녹잖아요. 근데 테슬라는 그러지를 못해서 아. 다 꽝꽝 언대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하긴 겨울에 차가 히터를 튼다고 뭐 네. 기름을 더 먹진 않으니까. 그쵸, 뭐 보넷이라 하죠. 거기 맞아, 따뜻해지면 이렇게 예, 얼음이 녹는데 그게 좀 냉각수를 가지고 그쵸. 뜨거워지니까 네. 그걸로 이제 히터를 역할을 하는 건데 전기차는 그게 없으니까. 그게 없어서 사진 보니까 꽤 심각하게 그렇구나. 얼던데요. 안 그래도 겨울 되면 이제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데. 맞아요.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훨씬 왜- 빨리 닳는다고. 그럼요. 일반 내연기관 차들도 겨울에 배터리 방전되는 경우들이 훨씬 많잖아요. 네. 이건 좀 웃긴 얘기인데 제가 네. 웃겨서 갖고 좋아요. 왔는데요. 웃긴 얘기 좋아요. 그 얼마 전 홍준표랑 원희룡이랑 대선 후보 아. 토론회에서 그 수소 얘기가 나왔어요. H2 그거 보셨어요? 수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수소 설명해 얘기를 주세요. 홍준표 이제 후보가 5년 내에 부울경에 수소 경제 시스템 만들겠다 이렇게 호기롭게 주장을 한 거죠. 그랬더니 원희룡 전 지사가 뭐 러시아 가스랑 원자력 얘기하셨는데 수소로 뭐를 만들 겁니까? 그랬더니 홍 의원이 수소 그거 H2O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원희룡 지사가 HTO는 물이죠. 그런 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진짜 H2O는 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수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많고 그쵸. 일반 사람들은 더 모른다. 뭐 이런 거는
민간 산업 분야가 훨씬 빠르죠. 그죠? 예, 그렇죠. 훨씬 빠르고 네.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자리에 계신 분들은 네. 이런 보고를 잘 받으면 그러면 수소 경제, 수소주라고 불리는 이런 기업들에게 투자하는 것도 좀 장기적으로 봐야겠지만 괜찮을까요? 저는 좀 아직 불안하던데. 이게 좀 호불호가 많이 나뉘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분께서는 와 이거 진짜 길게 봤을 때 너무 되는 산업이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아직 멀었다.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 수소 이런 얘기 많이 꺼냈던 게 현대차잖아요. 뭐 현대차가 뭐 또 수소 드론 막 이런 네. 얘기하면서 혹했었는데 주가가 너무 요즘 지지부진하죠. 근데 참 너무 저평가받고 있어요. 뭐 네. 수소로 주가를 논하기에는 아직은 그죠. 조금 힘들고 현대차 안 좋은 거는 뭐 차를 많이 못 팔아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럼 이 시점에는 차를 차 없어서 못 판다는데. 맞아요. 네. 생산을 못해서. 아, 그리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중고차 가격이요 새 차보다 비싸졌어요 지금. 중고차 가격이 많이 또 올랐고요. 네. 집도 못 렌터카 사고 차도 못 가격 사고. 많이 올랐고요. 진짜 슬프네요. 눈물이. 평생 뚜벅이로 살아야 되나요? 뭐 저희 원자력 발전 얘기하다가 이제 좀 여기까지 왔는데 네. 우리나라에선 그런 좀 힘들어 보이는 거죠. 우리나라 뭐 수출 이런 거 빼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발전하는 이걸 거는. 다시 원전의 비중을 늘리겠다고 얘기하기는 정말 쉽지 않지 않을까. 예. 그렇죠. 이 발전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이게 뭘 다 아셔야 되겠지만 뭐 네. 독일이 신재생 에너지 한다고 하지만 독일은 실제로 전기료가 비쌉니다. 전기료가 비싸고 네. 어제 그 모 교수님께서 신문사랑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 거기는 콜라를 팔면 네. 그 냉장고에 있는 콜라가 더 비싸대요. 음. 그러니까 그거는 전기는 전기료가. 비싼 에너지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더 비용을 부담한다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이제 제조업과 큰 공장들을 돌리면서 성장한 네. 나라고 그래서 전기는 뭐 풍족하게 쓰고 그동안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면서 맞아요. 그렇죠. 경제 규모를 키운 측면이 있어서 우리나라에다가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전기료 친환경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전기료를 더 받아야겠다라고 하면 이 반발이 장난이 아니에요. 반발은 심하죠. 네. 그거는 뭐 그 부담을 지고서도 이제 가야 된다고 하면 네. 그래서 실제로 한국전력이 요즘에는 이제 그 원료비에 연동을 한다고는 하지만 맞아요. 실제로 네. 이게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한전이 공기업이고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뭐 원가가 오르고 수요가 네. 늘고 하면은 이제 요금도 올라야 정상인데 그렇지는 않으니까 전기료를 생각을 해보면 그 발전을 할 때 발전 단가라는 게 있죠. 그 네. 어떤 원료를 가지고 발전을 할 때 발전을 할 때 전기료가 얼마냐라고 했으면 네. 가장 싼 거는 원전입니다. 어. 원전이 가장 싸고 가성비가 좋죠. 원전이 싸고 그다음에 석탄이 싸요. 그래서 근데 이 그게 다 두 개는 치명적인 단점이 그 기저 발전이라 그래요. 그걸 일단 밑에 깔고 가는 발전이다. 네. 이게 제일 발전 단가가 싸니까. 네.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전기를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으면 네. 그때는 이제 점점 더 비싼 연료를 써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평상시에는 추가로. 원전과 석탄을 돌리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네. 그래 기본으로 쓰는 전기들은 있으니까 그걸 발전을 하고 그 위로 올라갈수록 이제 석유도 쓰고 뭐도 쓰고 천연가스 비싸요. 천연가스도 쓰고 마지막에 중유가 제일 비싼데 그것도 쓰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네. 그때마다 이제 전기료는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원전, 석탄 이거는 지금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기료의 상승은 불가피하다. 그러네요. 예. 이거를 과연 국민들한테 얼마나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네. 하다못해 정확하지 않더라도 뭐 추계는 할 수 있는 거냐. 뭐 언제까지 이게 무한정 네. 한전의 적자로 내버려 둘 거냐. 네.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사실 잘 알려지지 않았죠. 맞아요. 우리가 물론 다들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음. 뭐 친환경 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뭐 기업은 당연히 부담을 지게 되고 기업의 부담은 당연히 일반 시민들한테도 부담이 됩니다. 그러면은 시민들은 얼마나 부담을 하게 될지에 대한 게 별로 투명하다거나 내지는 뭐 계산이 좀 됐다거나 뭐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잘. 네, 이게 사실 전기료에 따로 뭐 친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해가지고 따로 요금이 이제 네. 분리가 돼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기 요금만 내는 게 아니라 이 친환경 관련된 부담도 따로 하는 건데 이걸 모르는 분들도 많고 앞으로 이 요금이 계속 오를 텐데 그렇죠. 음. 그게 네, 올라가죠. 네, 그렇게 근데 되면 그- 불만을 가지신 분들 굉장히 그걸 많아요. 가지고서 이제 친환경을 하기 위한 데 투자를 더 많이 하겠다는 네. 거죠. 이게 그동안 뭐 혁신과 성장이라는 투자와 뭐 이런 측면에서 보면 네. 여러 가지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의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예를 들면 기업이 본인들이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먼저 음. 적극적으로 이제 네. 민간 분야에서 일어나는 성격이 하나 가지 방향이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에서 정책적인 요인으로 들어와서 혁신과 뭐 투자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그 기업한테 비용을 줄이라고 하면 네. 친환경에 대한 투자 요즘에 뭐 ESG 어쩌고저쩌고 나오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기업에 투자를 맡기면 쉬운 투자는 그런 거죠. 이제 인력을 덜 쓰게 하는 방향으로의 투자, 노동을 줄이려는 투자. 그럼 기업은 비용이 줄죠. 근데 이거 말고 이제 환경에 대한 부담을 덜 줄 수 있게 하는 방향의 투자 이런 거는 정책적인 요인으로 푸시하지 않으면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래서 자발적으로는 안 하겠죠. 이게 앞으로는 또 이제 경기가 뭐 꺾인다거나 네. 불황이 나온다거나 하면은 미국이든 우리 정부든 막 이렇게 재정을 쓰고 뭐 이런 부양책들을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부양책이 친환경으로 반대되는 쪽으로의 부양책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하겠어요? 뭐 석탄 뭐 발전, 석유 발전 하겠냐? 이제는 그럴 수 없겠죠. 예. 네. 하면은 뭐 친환경에 대한 투자, 뭐 신재생에 대한 투자 이런 쪽으로 부양책이 나오겠죠. 네. 그러면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그쪽 섹터에 대한 기업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뭐 주린이 버전이니까 주식 얘기를 잠깐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그런 쪽에 예. 한전 주주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한전 주주들 입장에서 호재 아니에요? 당분간은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왜냐면 잘 연료비 연동제로 연료비를 올릴 수가 없대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게 연료비 올릴 문제가 되면서 맨날 올릴 것처럼 해놓고. 될 줄 알고 그랬는데 근데 얼마 전에 한전이 전기요금 번 올렸죠. 올렸죠. 그게 뭐 네. 3년 만에 너무 올렸나 뭐 그렇죠. 그걸 너무 찔끔 올려서 거의 반영이 안 됐다. 이거는 정부가 올리라 마라 하는 수준이라서 네. 예 이거는 되게 좀 분석하기 힘든 저는 것 같아요. 몰랐는데 이게 뭐 한전이 알아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산업부랑 처음에 상의를 하고 그 뒤에 기재부 결재도 있어야 되고 그럼요. 뭐 이렇게 네 그러니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전기요금은 뭐 한전이 어떻게 할 수 있고 네. 한전은 거의 정말 그냥 관리자예요. 그 네. 시스템이 그런 것 돌아가게끔 같아요. 하는 관리의 네. 역할만 있고 자체적으로 뭐 수익을 내거나 한전 사장들 보면은 다 관료 출신들이거나 맞아요. 공기업 산업부에서 사장했던 오거나 사람들. 맞아요. 예. 그런 그래서-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전 직원분이 한전 주식 사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당분간 사지 그렇군요. 마시라. 이게 뭐 가끔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뭐 전기세, 전기료 뭐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가끔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유럽은 이게 진짜 엄청 지금 올라서 전기료가 현 정권을 약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까지 작용을 한대요. 근데 그래서 지금 유럽 국가에서는 또 그 비싼 전기료로 인한 어떤 양극화? 네. 그래서 저소득 계층의 사람들은 더 전기를 못 쓰겠네요. 전기를 못 쓰고 어. 추운 겨울을 네. 보내고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도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건가요? 그거는 그 에너지 복지라는 개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네. 에너지는 이제 생존의 문제다. 그쵸. 점점 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복지 차원에서 실제로 뭐 저소득층한테는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뭐 겨울철에 쓸 수 있는 쿠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나가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그 지금 당장 뭐 전기요금이 부담되는 뭐 겨울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주 최소한의 아주 소극적인 형태의 복지인 것이고 진정한 에너지 복지라고 하면은 이게 그 에너지의 소비를 전 국민 단위에서 어떻게 가져가게 할 것이냐, 네. 예, 뭐 이런 차원의 논의가 있어야 되겠죠. 더구나 지금 이렇게 발전
정책을 이렇게 크게 그쵸. 큰 틀에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도 사실은 반드시 논의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정부도 그래서 네. 이런 어떤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춰서 2050 탄소 중립 시나리오안을 발표했죠. 네. 좀 파격적인 거 아닌가요, 꽤? 넷제로를 205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잘 안 봤는데 했는데. 선배가. 네, 2050년에 제로를 하겠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파리 협약에서 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약속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뭐 안 할 수가 없는 네.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 이제 얼마만큼 줄여 나갈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한 40%를 줄이겠다. 이제 이렇게 목표가 나온 거죠. 네. 이 목표가 이게 유럽의 국가들은 이 준비를 조금 예전부터 해서 그쵸. 예, 줄여나가는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느린데 네. 우리는 이제 너무 좀 빨리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이제 그 산업계, 기업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게 2030년에 우리가 목표로 한 수준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그 시점에서 여전히 유럽보다도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훨씬. 그래서 환경단체와 이런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이것도 너무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역시 빨리빨리 민족. 그래서 이게 이 발표가 나오고 나서 이제 그 신문들을 쭉 보면 역시 신문의 성향에 따라서 이제 헤드라인과 다르죠. 사설의 논조가 네.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보수지와 진보지 네, 차이. 진보지의 사설과 뭐 이런 게 이제 극명하게 갈려 있는 네. 상황인데 이게 그 산업계의 반발은 사실은 뭐 클 수밖에 없죠. 예, 당연히 예상이 되는 수준이고요. 수준이고 사실 반발을 안 하면 이런 경제단체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단체들 우리가 뭐 흔히 경제 5단체라고 하면 네. 뭐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와, 이 경제 5단체 계시네. 이번에 보니까 무역협회 빼고 네 군데에서는 다 반대 성명이 나왔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당연히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을 해야 되는 곳들이고 또 그러라고 존재하는 곳들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회비도 내야 하는 네. 것이고 이런 건데 그 업계에서는 이제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고 뭐 정부에서도 이걸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뭐 믿고 따라갑시다라는 얘기고 그게 지금은 그 탄소 배출권이라는 걸 이제 거래를 해서 기업들이 이제 탄소를 내뿜고 맞아요. 있는데 네. 이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그렇다면서요? 예. 이게 탄소에 이게 친환경으로 가게 되는 것들 이 규제가 점점 강해지는 단계가 되면서 탄소를 점점 더 많이 줄여야 되니까 기업들은 자꾸 탄소 배출권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테슬라는 이걸 팔아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올해 탄소 배출권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 ETF나 뭐 관심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2배 이상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럼 기업들이 언제까지 탄소 배출권을 사서 탄소를 내뿜을 거냐. 이게 탄소 배출권이 너무 비싸게 되는 순간, 그러니까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더 투자하는 비용보다 배출권 가격이 비싸지는 순간, 네. 그때부터는 이제 친환경적인 투자가 일어날 거라는 얘기인 거죠. 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뭐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유 가격이 너무 올라가면 네. 생산 가격이 비싼 셰일 오일을 생산하기 시작한다.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탄소 배출권 가격이 너무 뛰게 되면 기업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투자를 하게 된다. 설비를 설치하게 된다. 뭐 이런 건데 그동안 보면 이런 과거 화석연료에 대한 투자를 줄이는 것만큼 친환경에 대한 투자가 많이 늘진 않았던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과도기에서 이런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2030년까지 40%를 줄이겠다고 하는 데는
당연히 지금 기술로는 도달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네. 지금 기술로는 안 그쵸. 되고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기술로는 도달이 안 되고 그 정부가 이제 뭐 직접 기술을 개발할 수야 없겠지만 거기에 가능한 온갖 종류의 어떤 뭐 세제와 금융 지원과 뭔가 이걸 다 이뤄받고 그다음에 기업들한테도 더 유인을 주고 해서 이런 투자를 유도를 해서 그때까지 이제 어쨌든 요 몇 년 사이에도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 나왔고 에너지 네. 가격이 계속 떨어졌으니까 채굴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도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뭐 수소가 됐든 아니면 이제 ESS라고 하는 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됐든 그쪽으로의 혁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 게 상당히 좀 반영이 된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긴 네, 하네요. 오늘 주제가 당연히 기업들은 부담스럽죠. 더구나 이제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 업종들. 저희는 뭐 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제조업 중심이고 수출 중심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제조업은 이게 뭐 포스코 이게 지금 이번에 이 친환경하면서 굉장히 타격을 많이 받게 될 회사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 여기는 석탄 많이 떼거든요. 왜냐면 그 용광로 고로 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철광석 녹여서 철 만들려면. 근데 이제 그러면 탄소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탄소를 줄이라고 하니 얘네들은 이제 그게 힘들어지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또 한편으로는 수출 중심의 경제에서 우리가 탄소를 이렇게 줄이지 못했을 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받게 될 페널티들이 있다는 거예요. 네,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탄소세, 탄소 국경세. 그쵸. 만약에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었는데 야, 저 만드는데 저기는 탄소를 이만큼이나 써서 만들었어? 니는 안 돼. 그래서 세금을 더 물리게 되면 그게 과연 그럼 그게 기업 살리는 길이냐라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늦었지만 하기는 합니다. 아 너무 답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몰입이 돼서 진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렇죠. 제가 몰입을 시켜드린 것 같아서 네. 뿌듯합니다. 영혼이 담기신 설명에 오늘 제가 되게 그 뭐지 교수님의 강의를 듣는 것처럼 경청하고 되게- 열심히 기초적인 부분을. 그쵸 완전 네. 그 강의평 좋은 그러니까. 교양 강의. 맞아.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늦었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결론이죠. 니네 되게 힘든 건 알겠는데 제발 좀 해봐. 많이 도와줄게. 딱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 그렇죠. 맞습니다. 제목이 나왔네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돼. 뭐 그런 거. 그러게요. 이제 뭐 더 하실 말씀 아, 있으세요? 아니요, 저는 네, 더 없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지? 뭐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저는 우리나라가 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느렸다고 생각을 그거 해요. 맞죠. 느렸다고 네. 생각을 하고 너무 그 사실 환경, 인구 이런 건 효과가 엄청 나중에 나타나는 것들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정치계나 뭐 사회에서 논의가 좀 뒷전이 됐었고 뭐 그렇죠. 인구도 많이 줄었죠. 뭐 건설하는 거, 네. 뭐 20 얼마 쥐어주는 거 이런 건 바로바로 눈에 보이니까 이런 보이는 것들에 전 너무 집중해온 탓에 좀 대응이 늦었다라고 저는 네. 생각이 그 들었는데요. 신재생 에너지 자체로는 우리나라가 되게 좀 하기 좋은 환경은 아닌 거예요. 그쵸. 그 바람도 사실 아까 뭐 햇빛도 막 그렇고 중동처럼 뭐 많은 것도 장마 아니고. 타고 뭐 이렇게 네. 막 해 나오고 뭐 이러면은 뭐 며칠 동안 발전 못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직접 발전을 하는 쪽으로는 이게 앞으로도 좀 쉽지 않다. 물론 그 효율을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으면.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여러 단계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ESS라고 하는 저장 장치. 그러니까 지금 전기를 잘 저장을 못 하거든요. 네. 뭐 이 배터리 있지 않냐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그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는 전기가 얼마 안 되고 그렇죠. 한정돼 있죠. 비싸고 네. 그리고 아니면 이제 송전, 배전 과정에서 이제 손실이 되는 전기들이 있습니다. 네. 친환경 전력이 예를 들면 뭐 풍력이나 뭐 조류 막 이런 걸 하려면은 저기 이제 구석에 가서 해야 되는데 그 멀리 전기를 올려면은 또 손실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효율을 뭐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단계에서의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이 좀 절실한 것이 아닌가. 네. 그렇군요. 이제 마무리할까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죠. 네.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이자는데 사실 뭐
찬성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엔 이제 정말 많은 어떤 국제적 합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산업 생태계의 속도를 잘 살피면서 화석 에너지 수급과 에너지원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응원하겠습니다. 아이고 어려운 주제였는데 사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여요. 응원해야죠, 뭐. 해보겠다는데.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